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가 투자 심리를 압박을 하는 가운데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화 약세 속에서 시장은 지난주에 하락 이후 기술주 중심의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3월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미국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임금 오름세가 둔화하며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지지하지만 FOMC 목표 달성 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른 연준 위원들과 다르게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JP 모건은 중앙은행들이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70%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증시에 들어오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 반등세를 보여주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없어진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약간의 반등은 나와주었지만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였는데요. 이전 고점 부근까지 다시 횡보를 하면서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빅스 지수는 다행히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장이 시작이 되면서 언제 또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겠고 기업들 실적 발표로 한번 어긋난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EV 섹터주도 살펴보면 리비안이 28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큰 기대감에 플러스 6.52%가 상승을 하였고 테슬라는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플러스 5.46%가 상승, 독일 공장의 주당 생산량 4,000대를 달성을 하면서 상승 발판이 되었습니다. 루시드는 플러스 2.94%가 상승을 한 채 마감이 되었네요. 리비안이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늘 주가 상승이 정말 좋았는데요. 거래량은 20밀리언 쉐어를 보여주었고 EPS 및 EBITDA 손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투자자들은 생산 지연 및 딜리버리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기에 벤 주문건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를 앞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오토파일럿에 대한 주주들 집단 소송이 걸렸는데요. 오토파일럿 및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과장했다고 제기를 하면서 치명적인 사고 원인으로 여겨지는 기술이 사고와 부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라는 사실을 숨기는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4년 동안 그들을 속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소송은 여러 번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지만 주가로 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 3에서 무엇을 보여줄지가 관심사인 것 같네요.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68%가 하락을 하면서 8.7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갭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호재성 내용들이 없는 것과 실적 발표 이후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라지와 미디움에서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요. 스몰캡은 약간의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라지 스케일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여파가 8불대를 지지해 줄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하겠고요. 1분봉은 장 초반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 주었지만 후반에는 따라가지 않으면서 EV 섹터주들의 힘에
동반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장 리비안의 실적 발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듯 보이는데요. 같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ANT가 루시드 연결 제공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ANT는 미국의 다국적 복합 지수 회사로서 세계 최대의 통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루시드와 북미에서 독점적인 연결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을 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보다 즐겁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부사장인 마이클 벨은요,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ANT에서 네트워크와 LOT, 리더십의 강점은 루시드가 ANT를 선택하여 차량을 연결한 주요 이유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루시드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서 편의 사항 등이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루시드의 구세주일까요?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구세주는 맞을 겁니다. 사우디의 STC 그룹은요, 2022년 5월경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커넥티비티 회사인 센터3를 출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국제 접속 지점 및 인터넷 교환 지점을 포함하여 디지털 인프라 자산을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MWC 2030에서 STC 부스에는 루시드 에어를 전시하면서 차량과 디지털 분야와 통신 부문에 접목을 시키는 것과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루시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사우디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루시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볼 수 있겠고, 그 기대만큼 기업 성장성과 성공이라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루시드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비싸면서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던데요. 정말로 루시드가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싸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뭘 추가를 해야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루시드는 루시드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1111 홀스파워 사파이어 모델의 1200 홀스파워 이상의 차량을 선보였고, 테슬라 라이벌이라 불릴 만큼 테슬라 차량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보다 강점이 퀄리티, 단차 거의 없고요. 품질 좋고 내부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쁘지만 단 한 가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단계라는 것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지만 차량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루시드는 일단은 차량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은 차량을 만들었고, 차츰 소프트웨어 분야에 박차를 가한다면 메리트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었던 피터 하센캠프가 8년 동안의 루시드 생활을 마치고 케빈 켈러넌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분 경력을 잠시 살펴보면 애플에서 수석 조달 관리자로서 글로벌 담당을 맡았다는 것이겠고요. 다른 경력들도 글로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제 루시드에 입사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공급망 및 조달을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루시드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딜리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의 매 분기마다 문제점이 나타날 때 임원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루시드입니다. 이번 경영진 교체로 인해서 딜리버리로 인한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분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달 동안 당장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2분기
확실한 한방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